24년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트위치의 몰락, 신흥 플랫폼 치즈직의 등장, 아프리카의 리브랜딩 등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거의 분기 단위로 발생하였고, 자잘자잘한 사건들은 개념글도 못 간 채로 묻히는 경우도 허다했더랬죠. 그렇다 보니 버티버 업계도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버티버가 대세고 강세라고 하여도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무기력하였죠. 하지만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24년에도 꾸준하게 체급을 키운 버티버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꾸준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떡상하는 버티버들은 주기적으로 등장하지만 떡상한 상태를 2달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고, 그 상태에서 체급을 더 키우는 분들은 극히 드물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우상향한 버티버 분들을 소개하고 그 비결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근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분들을 애매하게 다루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유튜브 및 생방을 많이 봤었던 분들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 팔로워가 되어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우상향 버티버는 개춘애님이십니다. 개춘애님께서는 티바살로 활동하시면서 인지도를 쌓으시다가 플랫폼 대격변 시기에 치지직으로 이적하셨으며, 트위치 동시 송출이 종료된 3월 개춘애님의 체급은 대략 300명 정도. 현재는 복루도와 타로코프 유동으로 인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적게 잡아도 1000 중반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개춘애님의 우상향 비결, 첫 번째, 활발한 합방 참가. 개춘애님께서는 다른 치지직 버티버 분들과 비교했을 때 합방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러너리그, 복루도, 발라떼, 띵타이쿤, 어비스 서버와 같은 대형 합방은 물론 치지직으로 넘어온 티바살 멤버 및 각종 대회를 참가하면서 알게 된 동료 스트리머들과도 수많은 합방을 진행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개춘애님을 보지 않는 시청자들도 개춘애라는 이름은 많이들 알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합방 유동으로 인한 팔로워 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버티버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방송의 저점이 높다. 누군가 저에게 개춘애님보다 방송 고점이 높은 버티버는 누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약간씩은 존재하지만, 반대로 개춘애님보다 저점이 높은 버티버는 누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인 맛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데, 보통 저점이 높은 방송들의 경우에는 고정 시청자층이 두텁게 형성되기 마련이죠. 즉 기존에 보던 시청자들이 잘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역시 개춘애님의 우상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준수한 게임 실력. 개춘애님께서는 버튜버, 아니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상위권의 게임 실력과 센스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개춘애님이 게임과 관련된 양력인데 조금 이상한 것들이 보이긴 해도 하스스톤 탐레 377등, 오버워치 실따기 금화, 센즈 8트클, 엘들링 트리가드 100분 컷, 콜 오브 듀티 베테랑 클리어와 같은 이력들은 꽤나 눈여겨볼 만하죠. 물론 버티버가 꼭 게임을 잘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 딱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약간 운동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운동을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하면 이점이 많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했을 때의 이점이 꽤 많죠. 게임 실력이 괜찮으면 여러 합방에 불려 나가기도 좋고, 게임 도중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탈하는 시청자도 주니까요. 네 번째, 높은 종겜력. 종합게임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풀리면 유동 시청자들을 케이크처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안 풀렸을 때는 대략 고정 시청자들을 뱉어내게 되는데, 개춘애님께서는 종게임에 특화가 되어 있으십니다. 제가 앞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개춘애님께서는 방송의 저점이 높고 준수한 게임 실력을 갖추고 있다. 즉 어떤 게임을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가 뽑히고 크게 답답함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종게임을 할 때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시너지가 되는 거죠. 덕분에 대부분의 버티버들이 종게임으로 고정 시청자층이 갈릴 때 개춘애님께서는 대려 종게임 유동을 납치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우상향 버티버는 유세라님이십니다. 유세라님께서는 이터널 리턴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최근에는 복루도 및 슈나떼, 그리고 산나비 같은 게임들도 플레이하면서 조금씩 종합게임을 시도하고 계시며, 트위치 동시 송출이 종료된 3월 유세라님의 평균 시청자는 대략 30명대, 현재는 대략 600명대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유세라님의 우상향 비결, 첫 번째, 꾸준한 유튜브 운영. 유튜브 운영이 방송 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만 방송 체급이 낮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주를 맡기면 영상 1분에 대략 1, 2만원, 거기다가 썸네일까지 생각하면 내고를 어떻게 이리저리 쳐봐도 영상 하나에 5, 6만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영상 수익은 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조회수 1당 1원 정도 나오거든요. 즉 조회수가 어느 정도 보장된 대기업 분들은 몰라도 중소, 아니 중견 방송인들까지도
영상 한 개 올릴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많은 중소버티버들이 유튜브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간의 수공업을 돌리는데, 방송도 하면서 영상까지 만드는 건 그냥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니터를 봐야 한다는 말이기에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근데 유세라님은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내셨습니다. 유세라님 유튜브에는 121개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편집자를 뽑기 전인 11월 중순까지는 10에서 15분 길이의 긴 영상을 본인이 직접 편집해서 올리셨을 정도로 유튜브 운영에 진심이었으며, 그렇게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 브이로그 영상과 몇몇 게임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이터널 리턴 애호가 분들의 폭발적인 유입을 창출해내고 현재까지도 주기적으로 유입들을 가져다주는 효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더랬죠. 두 번째, 어느 정도 보장된 저점. 앞서 언급한 개춘애님과 마찬가지로 유세라님 또한 저점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고 오디오도 잘 안 비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들죠. 그렇기에 고정 시청자층이 상대적으로 두텁고 새롭게 들어온 유입들도 방송에 머무는 시간이 타 방송들에 비해 길어지게 되는데, 이는 방송 성장에 꽤나 적지 않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주력 게임이 존재. 주력 게임이 존재한다는 건 꽤 많은 이점이 있는데, 우선 고정 시청자층을 두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게임을 메인으로 밀어버리면 종게임 유동은 포기해야 하지만, 대신에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청자들로부터 강한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키울 때도 나쁘지 않은데, 알고리즘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의 게임들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한 종류의 게임을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것이 영상의 전체적인 노출수는 감소하더라도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주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가 괜찮고 그 게임이 망게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저점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죠. 근데 유세라님은 주력 게임이 있으시고 그 게임이 막 그렇게까지 망게임도 아니며 유튜브도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영상의 퀄리티도 괜찮으니 치지직에 존재하는 1위 파일을 흡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개춘애님께서는 여러 대회 및 합방 참가로 인지도와 팔로워를 어느 정도 쌓으셨고, 준수한 게임 실력과 높은 저점을 통해 고정 시청자층을 두텁게 가져가는 동시에 새로운 유입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세라님께서는 꾸준하게 이터널 리턴을 플레이하고 영상으로 만들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1위 애호가 분들을 불러 모으셨고, 저점이 보장된 방송을 통해 그분들을 고정 시청자층으로 만들며 조금씩 체급을 불려나갔다는 말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